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백 3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91세의 나이에도 파도를 타며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령 아마추어 서퍼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101세 현역 약사가 77년째 매일 약국에서 일하고 있고 102세 농부는 혼자서 1400평 농사를 지으며 연극 무대에까지 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분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사이에는 단 5년만 지나도 건강 상태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본 에노시마 해변의 91세 서퍼 사노 세이이치 씨의 경우를 보면 80세가 되어서야 손주들과 함께 서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연성도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지만 꾸준한 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여름은 물론 봄, 가을철에도 틈나는 대로 서핑을 즐기며 11년째 바다와 함께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사노 씨가 단순히 취미로만 서핑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2년 전 건축자재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57년간 한 분야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조차 그의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은퇴 후에는 편안히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101세 현역 약사와 102세 농부 겸 연극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특히 102세 홍응표 어르신의 체력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오사카시 카라리 상점 거리에서 77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즈키 다다코 씨, 올해 나이가 무려 101세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약국을 길게 쉬어본 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현재는 약사가 된 아들과 도와주는 딸이 함께 약국을 운영하면서 여유가 좀 생겼지만 그래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약 정리라도 하며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입맛이 없을 때가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일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바로 102세 홍응표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농부이면서 동시에 연극 배우이기도 합니다. 아침 7시면 밭으로 나가서 오전 내내 일을 하시는데 혼자서 무려 1400평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고추, 고구마, 호박 등 다양한 작물을 때 맞춰 심고 수확하시는 홍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아픈데 움직이니까 안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즐겁다고 하시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거의 온종일을 밭과 농막에서 보내시는데 힘들면 좀 쉬었다 하니까 힘든 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연극 무대에까지 서고 계시는데요. 일반인 대상 공연에서 연기자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출진들도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전혀 문제 없다고 하니 모든 참여자들이 홍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102세 어르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의료진이 홍 어르신의 체력을 측정해 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노쇠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노쇠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노화 과정보다 훨씬 나쁜 상태로 질병이나 장애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 수명도 줄어들 수 있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노쇠를 측정하는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체중 감소, 피로도, 악력을 통한 근력 평가, 보행 속도, 그리고 신체 활동량인데요.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신체적 노쇠에 해당됩니다. 홍 어르신의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행 속도가 조금 늦을 뿐 5가지 항목 모두에서 여전히 노쇠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악력 검사에서는 31kg가 나왔는데 이는 70대 분들의 1등급, 2등급 기준값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금까지 100세를 넘으신 분을 이렇게 측정해 본 적이 없다며 80대 이후 분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80대, 90대 분과 비교가 안 되게 오히려 더 좋으셨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기능 검사에서였는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기능 검사에서 홍은표 어르신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평가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는데 걸을 때 발의 움직임 변화를 통해 보행 이상 여부와 신체 균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거의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연세 드신 분들은 보통 앞으로 종종 걷거나 뒤로 쿵쿵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라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의 보행보다도 약간 좋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손 기능 검사에서는 70대 평균 수준이었지만 하지 근력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근력이 제일 인상적이다. 근력 자체는 저와 거의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102세 어르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걸까요? 바로 일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몸이 튼튼한 경우에는 관절도 튼튼하고 근력도 좋아서 일을 계속해도 괜찮다. 그게 그냥 운동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어르신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9시간, 10시간씩 농촌 일을 하시는데 이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신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거죠. 몸이 버틸 수만 있으면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 충분히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로 인한 신체 활동은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켜 더 많은 산소를 인체에 공급하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근육을 강화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을 늘리며 뼈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서 유연성을 늘리고 평형성을 키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순간 젊어진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의료진은 홍 어르신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홍 어르신은 뭔가 계속 할 일과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100세가 넘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몸이 유지되는 것이죠. 몸이 나이 들기가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온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홍 어르신처럼 농사를 짓거나 무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노쇠를 판단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노화와 노쇠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노쇠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노화 과정보다 훨씬 나쁜 상태로 질병이나 장애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수명도 줄어들 수 있는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인데요.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2세 오광자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오광자 어르신은 70대에 요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참 가슴 아픈데요. 8년간 병원에 계셨던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을 돌보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각오로 미국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매일 다니며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홀로 한국에 귀국하면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독립을 선택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됐고 설상가상으로 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것이 우울증으로 변했다고 하시는데요.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죽어버리면 우리 애들한테 소식도 누가 전해주지 못할 상황이라는 생각에 먹는 것도 먹기 싫고 잠도 전혀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 오광자 어르신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정기적으로 외출하며 주로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경도인 지장의 수준이었던 치매 검사 점수가 좋아졌고 우울증 점수는 11점에서 거의 0점으로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오광자 어르신은 남도 도울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내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근육의 긴장성 섬유에 있는 말단 신경이 신경계를 통해 뇌와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냅스 구조를 통해 기능적으로 연결된 뇌신경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인산화 반응을 통해 다른 신경세포 활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뇌의 시상하부에서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돼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복축피계 영역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돼서 기쁨과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나 활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비능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인지 예비능이 크다는 것은 치매나 뇌졸중, 우울증 등 건강을 나쁘게 하는 악조건에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더라도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견뎌낸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75세 김옥출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후 악화될까봐 걱정되어 되도록 외출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TV를 9시간에서 10시간씩 보며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좌식 생활을 하고 계셨죠. 이런 생활 패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운동 강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이 충분한 건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헷갈려 하시는데, 운동 강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숨이 차는지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면 중간 강도, 많이 숨이 차서 숨이 가쁘면 고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나는 정도로 판단하시는데 땀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조깅할 때 내가 이 정도 숨이 찼다면 다른 활동을 할 때도 그 정도 느낌이면 같은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강도 활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에서 300분 또는 고강도 활동으로 일주일에 75분에서 150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신체 활동은 운동량이 없는 좌식 생활, 운동 효과가 크지 않은 저강도 활동,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중강도 활동, 운동 효과가 충분한 고강도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중고강도 활동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김옥출 어르신과 은퇴 후 활동량을 늘린 72세 박현순 어르신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박현순 어르신은 패션 업계에서 45년 동안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처음에는 오늘 일어나면 뭐 하지? 하며 막막했다고 합니다. 일어날 필요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소파에서 뒹굴거리다가 허리가 아파서 소일거리를 찾던 중 문학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문학관은 10,000평 정도 되는 넓은 곳인데 오전에 일하는 시간만 해도 4,500보에서 5,000보 정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두 번째 직장인 지하철 택배 업체로 이동해서 오후 동안 4-5건씩 배달을 합니다. 박현순 어르신은 따로 운동하는 시간을 안 만들어도 이렇게 몇 천 번씩 움직일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75세 김옥출 어르신은 소화기계 관련 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면서 속쓰림 등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72세 박현순 어르신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관리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도 6.4%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고 혈압도 120에서 80 정도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김옥출 어르신의 경우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전체의 70%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7시간 정도 취침을 했다고 봤을 때도 46.7%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계속 생활하신다면 근감소증과 체력 저하로 관련된 온갖 건강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좌식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인체가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면 복직근, 가자미근, 대퇴직근 등 직근 섬유가 많이 분포된 근육이 주로 활용됩니다. 직근 섬유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모세혈관 내부 내피세포 표면에는 지단백질 분해효소가 분포되어 있어 중성지방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좌식 생활 비중이 높아지면 모든 근육이 감소되고 직근 섬유와 지단백질 분해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 속 중성지방 비중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대사증후군과 중증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김옥출 어르신처럼 이미 좌식 생활에 익숙해진 분들도 변화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두 분 모두에게 맞춤 운동을 권장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김옥출 어르신에게는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고 근력과 균형감을 키우는 운동을 권했고 박현순 어르신에게는 틈틈이 근력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주 후 박현순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운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틈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생긴 거죠. 어르신은 전에는 운동 안 할 때 진짜 녹초가 되어서 갔는데 지금은 힘이 올라와서 그 힘으로 그대로 배달도 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힘이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김옥출 어르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노쇠 판정을 받았던 어르신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며 복지관에서 하는 발마사지 강습에 참가하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이 눈에 띄었는데 오고 가는 것도 운동이 되고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배우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다고 하시더군요. 집에서 TV를 볼 때도 동시에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니 귀찮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을 찾아 1년 만에 외출을 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엄청 좋은데 왜 이걸 진작 이렇게 안 나왔나 모르겠다. 자주 나와서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고라며 새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김옥출 어르신의 신체 활동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4시간 동작 감지기로 측정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활동시간 범위가 꽤 늘었고 좌식 생활이나 낮잠 시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은 2배, 하루 걸음수는 2.8배나 늘어났습니다. 4주 후 같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허리 둘레는 3cm 줄었고 하지 근력은 크게 증가했으며 우울 지수는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김옥출 어르신은 기분이 좋고 몸이 홀가분하고 우울했던 것도 사라졌다. 열심히 내가 좀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서의 우리 몸과 마음의 모습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의 활동, 직업적인 활동, 취미적 활동,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게 되면 결국 노쇠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그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적 노화가 되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시의 한 고령자 운동 동호회에서는 70대 후반에서 90대 연령의 회원들이 모여 주 3일 운동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팀에서 구성한 고령자 운동 프로그램으로 17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스텝박스 운동은 1분에 80번 속도로 오르내리며 안전하게 계단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의 효과를 가져오는 고령자의 생활 활동 범위는 타인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중년까지 건강을 유지한 80세 이상 고령자, 즉 슈퍼에이저의 4가지 습관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 공통점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과 그 기반이 되는 신체 활동을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각종 암, 관절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도 많이 좋아지게 하고 인지 능력도 좋아진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91세 서퍼, 101세 약사, 102세 농부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편안히 지내야지 몸이 아픈데 무리하면 더 안 좋아질 텐데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안 움직이는 순간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102세 홍응표 어르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아픈데 움직이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게 나는 즐거워요. 이 한마디에 장수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노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몸에 맞는 일을 찾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직업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집안일,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광자 어르신이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우울증 점수가 11점에서 0점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김옥출 어르신의 경우 하루 중 70%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4주 만에 에너지 소모량을 2배, 걸음수를 2.8배 늘리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서서 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좌식 생활은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독립적인 건강 위험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운동 강도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량은 중강도 활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에서 300분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죠. 중강도 활동인지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이 약간 차는 정도입니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는 느낌이면 딱 적당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집안 청소하기, 정원 가꾸기 등이 모두 중강도 활동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박현순 어르신처럼 활동량이 많아도 대부분이 저강도 활동이라면 근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팔굽혀펴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해주세요. 특히 하지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하므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이 정신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동네 걷기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인지 예비능을 키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봄이 되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김옥출 어르신이 1년 만에 산책을 나가면서 그렇게 엄청 좋은데 왜 이걸 진작 이렇게 안 나왔나 모르겠다고 하신 것처럼 시작하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의 우리 몸과 마음의 모습은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 노쇠가 진행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공적 노화의 길입니다. 91세에도 파도를 타고 101세에도 약국에서 일하고 102세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건강백 3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